안녕하세요. 장민욱TV입니다.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고요. 입법이 이제 21년 1월 7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22년 2월 중에 공포 시행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가지에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보시면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방식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12월 8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법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실질 거래가액이 9억에서 이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제 그러니까 9억 원 대신 12억 차감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산식에서처럼 양도가액에서 기존 9억 원 빼든 것을 12억 원으로 빼시면 되고요. 다시 양도가액으로 나눠서 양도차익을 곱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나오겠습니다. 여기 밑에 또 산식 장기보유 특별공제 산식이 있는데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실무에서 이렇게 사용 안 하고요.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나오면 바로 장특공 할인율을 마이너스 차감하시면 빠르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등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정비사업 유형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인데요. 여기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돼서 총 이제 6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 시기가 좀 복잡해요. 적용 시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0시행일 이후, 그러니까 2월 대략 한 중순이 되겠죠. 0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3가지가 있어요. 상속주택 양도세 특례라든가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사후관리 규정, 또 1세대 3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요 3가지만 0시행일 이후 양도부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는 3가지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가로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모두 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주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어린이집의 범위 확대고요.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가정어린이집하고 그 밖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밖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또 반대로 가정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5년 이상 인가 받고 사용해야 되고요. 미사용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안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고요. 가정어린이집 외에도 국공립, 직장, 협동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제 가정어린이집이 쉽게 뭐냐면요. 개인 우리 아파트 1층이나 빌라 1층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 있죠. 이게 영유아 5명 이상 보육하는 곳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립, 시립, 구립 어린이집이고 영유아 한 11명 이상 보육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회사에서 사업주가 운영하는 직장 내 어린이집 얘기하고요.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학부모 15명 이상이 모여 만든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적용 시기는 0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보유, 거주기간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추가됐는데요. 현행은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제외되는 요건이었는데요. 이제 공공건설 임대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에 지어지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을 얘기하고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제외한 임대주택을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공공매입 임대주택이 추가가 되는데요. 공공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 안 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매입해서 공공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좀 살짝 보이시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0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그 밑에 보면 하나 더 있어요. 1세대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이 두 개는 묶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 후에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죠. 단 이제 종전주택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후에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신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요. 신규 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한 가지가 추가됐는데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건이 추가되었고요. 자, 여기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역시 영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취득이 1년 안 되신 분들 중에서 2월 시행일 전에 입주권 취득하실 분들은 그 전에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를 신설했는데요. 지난 12월 20일 발표되었던 상생 임대인 내용입니다. 특례 내용이 이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실거주 1년 인정 최대 1년 한도고요. 특례 대상 요건을 보면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합니다. 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되고 임대 개시일 당시 역시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세 번째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어야 됩니다. 여기 단서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21년 12월 20일에서 2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되고요. 역시 주택 매수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상속주택의 주택수 제외 요건 합리화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판정 내용인데요. 현재는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 소유한 것으로 간주를 했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주택으로 했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줬죠. 여기에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이 변경되었는데요. 현재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 20%거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해줬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상속 개시일부터, 그러니까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수도권과 특별시는 2년간, 또 광역시 제외 지역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해줍니다. 이전에는 지분과 가액을 고려했는데요. 이 변경안에서는 지분과 가액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년 또는 3년간 제외해주는 요건입니다. 물론 상속받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도 포함이 되고요.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그러니까 2월에 영시행이 되고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경과 조치 보겠습니다. 경과 조치 영상도 예전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영시행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러니까 2월 시행일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고요. 현재 종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를 들면 소수지분 20%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뭐 이렇게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상속 개시 날짜가 중요하겠네요. 영시행 전이냐 후냐.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내용이고요. 현재 합산배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 국가등록문화재 주택이 있고요.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됐고요. 국가등록문화재주택도 시도 등록문화재까지 추가로 되었습니다. 또 이제 주택건설업자 등의 이제 멸실 예정 주택이 추가됐는데요. 물론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요. 주택건설업자 등에는 이제 주택건설업자나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나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역시 영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2월에 영시행이 되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5% 증액 제한 예외 신설 내용이고요. 자,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보면
건설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이어야 되고요.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되죠.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이고요.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5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해야 되고요. 임대 또는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 이하여야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증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임차인 소득 수준 변화 등이라고 되어 있죠. 관계 법령을 찾아보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사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49조 사항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이 나와 있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 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2항, 3항을 같이 봤더니 내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는 경우 포함하고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증액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항 보면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2항과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1년 이내에 5% 초과 증액이 가능하고요. 증액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임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임차인 소득이 변화한 경우는 1년에 5% 이상 올릴 수 있고 증액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적용 시기는 이형 시행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터 적용이 역시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실지 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예외 사유 규정인데요. 현행은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 실지 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 금액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건물분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렇죠.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가액을 인정할 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죠.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르는 경우 하고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이제 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법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국외재산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증여를 하면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죠. 국외재산 증여 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고요. 외국 정부의 통지 지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해주는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 계산 방법을 보완했는데요. 우리가 착한 임대인이라고 했죠. 네, 착한 임대인. 자,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했고요. 21년 12월 31일에서 1년 더 연장해서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공제 기간 동안, 그러니까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고요.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기준금액으로 해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임대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50%까지 소득세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몇 가지 같이 살펴봤고요. 앞으로 정부의 이 정책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상세하게 정리할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